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송국 놈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대본을 대하는 이 접근법들이 어떤 방송국 놈은 저한테 제발 대본대로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방송국 놈들은 대본에 개의치 말고 원하는 대로 해, 이제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맥락의 주문을 하죠. 그래서 대본대로 해도 지랄, 대본대로 안 해도 지랄, 이런 케이스들이 제가 일하면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한 번쯤은 이 대본에 대한 고민들을 방송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이제 유튜브 플랫폼이 워낙에 대세이기 때문에 나만의 대본을 직접 만들어서 그 대본을 어떤 가이드라인 삼아서 소화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죠? 제가 방금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대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이 방송 전체를 다 결정짓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은 필요한데 그것이 필수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또 방송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시사 프로그램이나 정치 프로그램, 즉 패널이 나와서 어떠한 질문, 대답의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PD나 작가가 서로 기획했던 우리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지, 이 서울로 가는 임무를 진행자에게 맡겼을 때는 이 진행자가 정상만 가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방법론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여유를 주고 어떤 그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방송국들의 성격에 따라서는, 또 방송국 어떤 놈들에 따라서는 이 방송을 보는 접근법이나 시각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아니, 대본이 있는데 왜 대본대로 하지 않고 애드립을 던졌다가 이 문제를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해요. 야, 정말 MC로서, 진행자로서, 앵커로서 송곳 같은 질문을 순발력 있게 했다. 이게 질문지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 어디에서 사실 발생하는 문제냐? 방송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 의도라는 게 있다면 PD, 기자, 혹은 작가, 이런 분들이 컨텐츠를 초기에 양산하는 분들이 기획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그림 안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진행자를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진행자가 자신의 성격에 맞게끔, 어떤 자신의 매력에 맞게끔, 색깔에 맞게끔 질문들을 개조하거나, 꼭 그 대본에 있지 않아도 어라 이거는 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질문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어떤 패널이나 이 출연자가 이미 얘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1번 질문했다가 4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문화에 있는 어떠한 방송국들은 질문대로 안 하면 지랄하고, 또 어떤 때는 질문대로 했다고 지랄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는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식대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대본이라는 건 길잡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진행자한테 제시를 해주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안내만을 해줄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본질을 잘 살려주는 진행자가 있다면 그 진행자는 그대로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사례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받았어요. 이 질문지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데스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질문이 없어. 1번과 2번 사이에 내가 원하는 질문이 없고 3번과 4번 사이에 내가 원하는 질문이 없어. 나는 내가 묻고 싶은 게 이 안에 있는 7, 8개 질문보다 20개가 더 있어. 그러면 내가 적당히 맞춰서 껴놓고 내 방식대로 인터뷰를 끌어가면서 내 색깔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개성입니다. 개성. 그리고 방송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질문과 제가 하는 방송을 평가하는 여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4천만 국민은 저를 싫어할 수 있지만 어떤 1,000만 국민은 또 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PD, 작가가 기획한 의도를 살려가면서
우리가 이 게스트를 모셔놓고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함께 할 뿐인 거지. 아니 여기에서 이 질문을 왜 안 했어? 왜 이거를 빼먹었어? 이런 생각들은 다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그걸 소화했다면 더 얘기할 게 없는 문제다. 그런데 방송을 잘 모르는 뭐 중간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최고 어떤 대표이사, 최고 아무튼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잘 몰라서 글만 써본 사람이라든지 대본만 써본 사람들이 실제 방송 현장에서 일을 해보거나 자기가 인터뷰를 해보지 않으면 왜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이 나왔는지, 왜 이런 애드립이 나왔는지, 이 애드립이 왜 필요한 건지를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죠. 왜? 다른 사람이니까 상대적인 거잖아. 그런데 이거 질문지를 줬는데 이대로 안 했다고 지랄하는 놈들이나 질문 제대로 했는데 왜 신선한 질문이 안 나왔다고 지랄하는 놈들이나 뭘 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하던 모든 방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평가를 들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내가 어떤 부분이 이 사람에겐 불편함을 줬을까? 가령 제 톤이 너무 높아서 좀 진중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의 이런 하이톤을 좋아하는 시청자들도 있고요. 저의 이런 높은 텐션을 그리고 뭔가 빠른 말솜씨, 저는 말이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런 빠른 말이 속도감 있고 덜 졸리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PD, 어떠한 작가의 기획 의도를 살려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피드백을 들어보고 어쨌든 제작진의 의도에 맞춰주고 그 제작진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저에게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댓글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종합예술입니다. 이 멍청이들아! 어이가 없네. 이 바보들아! 그런데 진행자들, 앵커들, 아나운서들이 질문지대로 해도 지랄이고 질문지대로 안 했다고 지랄하는 이 멍청이들아! 내가 18년 동안 겪어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멍청이들아! 어찌됐든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믿고 존중해주고 맡겨줘야 어떠한 사람의 창의성과 창조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멍청이들아! 어이가 없네. 근데 뭐 질문대로 하라고 해놓고 뭐 이 질문은 뛰어넘었어야지. 그래서 이 질문을 뛰어넘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왜 질문대로 안 했어? 라고 지적했던 이 멍청이들아. 어이가 없네. 아무튼 오늘은 이게 대본에 대한 얘기를 뭔가 중구난방격으로 좀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사례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겪어봤던 사례들도 있는데 방송을 잘 모르는 중간 관리자가 제 위에 왔을 때 자기도 위에서 뭐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보기엔 네 방송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네가 질문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같대. 우리 같은 파리 목숨들은 사장이 나를 싫어하거나 전무가 나를 싫어하거나 뭐 이사가 나를 싫어하거나 뭐 보도국장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그 방송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왔을 때 다름과 틀림이 있다면 다름은 뭐예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 키워줘야죠.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더 발전적으로 자기 창의력을 뽐내는 게 방송입니다. 컨텐츠 제작은 그런 거예요. 약간 국가에서 어떠한 문화를 양산할 때 개입하지 않고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DJ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이념잣대 들이대고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역사 왜곡이네 개 지랄을 떠는 순간 뭐예요? 문화라는 건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영상 컨텐츠 작업이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종합예술적인 성격의 영상물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이 재산재들, 독립적인 이 창작소들이 다 뭉쳐져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가 보기엔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해대면 뭐예요? 방송은 산으로 가는 거죠. 보도라고 다를까? 똑같지? 이게 시키면 시킨 대로 순응하고 아무 저항의 역사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은요 다 언론이 그렇게 망하고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되게 숭고해졌네. 어쨌든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만큼 대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작가의 의도든 PD의 의도도 좋지만 진행자에게 영역을 열어줘야 그 방송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PD님이나 작가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과 그 어떤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그 의도를 알고 진행자가 그 의도에 맞게끔 자기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오고 공부를 해오죠. 그렇다고 진행자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 주변에 보면 물론 앵무새 소리를 듣는 니네도 문제야. 니네도 문제인데 억울하더라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기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좀 받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선 여기선 이런 질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이라도 해보든지. 근데 우리 다 손 놔버리잖아요. 그냥 나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놈. 이래버리면 우리 인생에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회사를 뛰쳐나와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가끔 빼놓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멍청이들아, 니네가 니네 후배들한테 어떤 권리를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방송이라는 건 산으로 갑니다. 항상 뭔가 문제가 터지면 책임 여부 따지는데 급급해서 어머 내가 시켰는데 내가 이거 책임지기 싫으니까 쟤한테 미뤄야지, 이딴 식으로 방송국과 언론사를 운영하니까 후배들, 젊은 친구들이 언론사에서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이 멍청이들아. 이건 기자, PD, 뭐 작가, 뭐 앵커, 아나운서 영역이 다 똑같아요. 위에선 책임져주고, 그러고 보니까 씨발 윤석열이랑 똑같네. 아무튼 여러분, 그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국 내에서 정해진 룰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대본이라는 게 정말 손댈 수 없는 절대 원칙인가?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해봤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고,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각계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친구들한테 듣다 보니까 야씨 진짜 레거시 미디어가 왜 점점 쇠락의 길로 빠져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그 기업의 문화가, 그 방송사의 문화가 보수적인 곳이 왜 자꾸 망해가고 있을까? 그건 바로 니네 같은 멍청이 때문이야. 이 방송국 놈들아. 너나 잘하세요. 어찌됐든 대본은 늘 완벽하진 않다. 다만 가이드라인이다.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공감하는 진행자가 자신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진행하신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방송국 놈들은 가끔 이렇게 방송에 대한 주제, 방송국과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이슈들을 가지고 털고 있어요. 가끔씩 놀러와 주시고요. 정치 얘기가 지겹다면 방송국 놈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